로 컨설팅 60 두 번째 전화입니다. 여보세요? 예, 여보세요? 네. 예, 안녕하세요. 저기, 네. 오피스텔. 네. 설치 받은 다음에요. 네네. 픽대를 못 받았어요. 네. 그래가지고 법정 싸움까지 가는데 나중에 이제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질 쯤에 그러면 이제 상가를 줄 테니까 네. 아까 대한 나무 이제 해준다고 해가지고 들어와라 해가지고 저희가 돈을 주고 이제 들어갔어요. 네. 중분이 떨어지기 전에 저희가 들어가도 되냐 그랬더니 금방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네.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시 행사라는 곳에서 나가라고 갑자기 왔고요. 시행사가요. 예. 네. 그리고 이게 여차여차 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있긴 있는데 네네. 저희가 얼마 전에 쫓겨났어요. 네. 저희가 그 건물 계약을 했던 게 그 밥값을 대줬을 때 이게 밥을 대주고 밥값 못 받아서 이제 그 건물을 계약을 했을 때 네. 자기네가 대물이라고 받은 게 있는데 네. 이거를 싸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사고 나서 그 다음에 대물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몰랐어요. 그러니까 시행사랑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시공사랑 계약을 한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라 어쩌고 해가지고 명도 소송인가 막 그런 거 했는데도 안 됐어요. 네네.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막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 돈 받을 길이라든가 그 건물을 받을 길 막 그런 길은 없을까요? 네, 김진성 변호사가 지금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. 말씀 나눠주세요. 예. 네, 안녕하세요. 김진성 변호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. 이게 아직 그 전화 상담만으로 명확치가 않은데 구체적으로 계약 관계는 시행사화 하신 건지 시공사화 하신 건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시공사예요. 시공사랑 하신 겁니까? 네. 그러면 지금 상담해 주신 분께서 원래 네. 밥값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밥값을 얘기하신 건지요? 그 오피스텔 저희 들어간 상가 네. 그 건물을 지으시던 분들이 네. 밥을 드셨어요. 그러니까 저희는 한밥집식으로 해서 밥을 줬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러니까 그 밥값을 못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상담하신 분은 시공사랑 계약을 했고 그리고 시공사의 직원들이 밥값을 내야 되는데 그 밥값을 변제하지 않아서 그 대신해서 차액을 나무 잔금을 지급하고 시공사와 계약을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하셨다니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? 네. 아, 근데 여기서 먼저 아셔야 될 게 이 시행사와 시공사의 좀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. 이 시행사는 말 그대로 땅을 매입을 하고 그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그 건물을 어떻게 분양할 것에 대한 총 사업 책임자입니다. 그리고 시공사는 그 많은 단계들 중에 건물을 짓는 그 건설업자인 거죠. 쉽게 얘기하면. 네. 그래서 그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건물을 어떻게 지어달라는 도급을 줍니다. 아, 나 이런 건물이 필요하니까 이런 건물을 지어달라. 그거를 이제 시공사가 하는 거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을 본다면 실적인 계약의 주체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아마 자세한 굉장히 그 안에 있는 그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긴 한데요. 일단은 말씀하신 걸 봐서는 시행사가 아니라 시공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가 권리 있는 자랑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시행사에서 이거는 그 시공사가 계약한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. 그래서 분양 자체에 대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가달라. 그러니까 명도소송에게 아마 그런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소송에서 이제 패소하셨다는 얘기 같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시공사와의 계약이 시행사와 시공사의 어떤 특별한 계약 관계는 아니면 또 구체적으로 지금 상담하신 분과 시공사와 또 시행사의 어떤 거래 관계가 없었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만 봐서는 그 권리 없는 시공사와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시행사의 어떤 그 권리 어떤 행사가 마냥 잘못됐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. 다만 지금 보시면 그 시공사 이제 결국 이제 돈을 돌려받고 싶으신 거잖아요. 돈을 되돌려 받든지 아니면 다시 그 오피스텔 들어가시든지 그러기를 좀 바라시는 거잖아요. 네. 네. 그렇다면 첫 번째 다시 분양된 오피스텔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. 다만 그 돈을 어떻게 되돌려받냐의 문제인데 상황 같아서는 지금 시공사가 최초부터 그런
내용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. 대부분의 그런 시공사들이 건물을 지을 때 자기네들이 시공사인지 시행사인지 그 자체를 모를 리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민법에 보면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정확한 사실을 검토해 보겠지만 사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취소를 할 수 있고 그 취소에 대한 어떤 그 계약금이나 나머지 잔금을 받을 여지는 있으셔서요. 자세한 거는 그런 부분들을 그 근처에 있는 법률 상담을 좀 받으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, 근데 변호사님, 그 네. 시행을 하다가 네. 만약에 미분양이 된다. 네, 네. 그랬을 경우에 그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못 주는 경우가 많지 네, 않습니까? 네, 네. 그럴 때 이제 대물 변제를 하는데 네. 그러면 그런 이제 대물 변제를 하면 그 시공사에서 그걸 팔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럴 때는 반드시 그 계약자는 그 시공사 하지 말고 시행사하고 해야 된다. 그런 말씀이시죠? 아,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른 게 이제 권리가 넘어간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그 뭐 공사대금 같은 못 받았을 때 시행사에서 이제 시공사에 이제 분양권 즉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거든요. 그럼 정당한 시공사 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제 시공사의 권리가 이 상황에서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셨는데 명도성이 지신 것 같고 네. 패소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분양을 받으신 오피스텔을 다시 들어가시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 다만 그 계약을 맺었던 시공사에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해서 그 분양 대금 같은 걸 받아보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네. 네,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. 네.